그 지금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자꾸 찾아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2차 과목은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고 1차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2차는 그렇게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단순히 이제 내용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막 2시까지 수업하고 이러면 지쳐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빨리 가려고 하면 빨리 슬럼프가 와요. 나는 해도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첫 모의고사를 보면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요. 10월 29일 날 시험 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지금은 학원 수업만 들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너무 막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에는. 빨리 지치니까 너무 빨리 오버페이스를 하면. 자, 98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인데 개설 등록이라는 거는 등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 예,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인데 등록 절차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쟁이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최소한 한 문제 나옵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니까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자격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사무소 얻을 때에 미리 이 사무소에서 개업이 됩니까 하고 등록관청 시군구에 반드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지번을 말하고.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상가주택인데 1층에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주인이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하면 그 새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상 회복하기 전에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인허가 등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적어야 되겠죠. 개업도 못하는데 권리금만 주놓으면 다시 돌려받기 힘들잖아요. 소송하고 하기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7일 숫자 7일입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보정설정이라는 건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 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되지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만 그냥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좀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등록하려면 104페이지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104페이지 2번
104페이지 그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27, 28, 30일에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1번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상법상 회사 자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은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 민법의 인에는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지 회사. 법인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 안 받는다. 그럼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 상법상 회사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면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 또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시험에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왜 5천만 원이냐? 규칙을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 건 따질 수가 없다고요.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두 번째는 법제 14조. 법제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들어가 있네요. 법제 14조 업무만. 시험에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 외에도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도배, 이사업체 소개, 주택상가, 분양대행 등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이죠. 우리 책에는 지금 105페이지, 106페이지겠네. 106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양가로 3번, 저는 동그라미 3번인데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했는데 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장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요. 자기 나라 사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사람 자격증 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 들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기출문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서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X입니다. 3분의 1이니까 3명, 2.3333인데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3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시험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나 X.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이거 중복 표현이죠.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시험에 임원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시험에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실무교육. 그 실무교육 알아보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 알려드리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치보세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은 나올 거예요.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은 그 사이트 나오고요. 그게 지금 제가 강사로 있어요. 그 실무교육 그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받으면 돼요. 듣고 그냥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등록관청에. 동국대라고만 치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동국대학교까지 쳐야 될 거예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양가로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뭐 10평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인터넷으로만 중개할 건데 그냥 집에서 사업자 등록 내가 하면 안 되냐 묻던데 아파트에서 안 됩니다. 반드시 2종 걸린 생활시설이나 1종 건생이나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 해놨어요. 학원 강사한다고. 아파트에도 가능하더라고. 학원 강사 및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해놨어요.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이런 거 해놨다고요. 집에서 자문해도 되잖아요. 투자 자문. 그 자문료 받아도 돼. 저는 사업자 등록까지 다 해놓고 자문료 받으면 영수증 달라면 주면 돼요. 이 5가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맨 밑에 어디다가 등록하냐.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자격증은 시도의사한테 따가지고 받아가지고 제도인데 등록은 시군구,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나머지는 책 읽어보면 칠판에 다 적어놓은 거고요. 115페이지 기출문제, 지금 책에 있는 기출문제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115페이지 기출문제. 조금 전에 했던 거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115페이지 문제. 지금 왜 문제를 풀어보냐면 지금 이거 문제 몰라도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아라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아,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자,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1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된다. 제가 면적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10평 이상 이런 거 없다 했죠. X. 그 다음에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 받는다 했어요? 좀 전에. 예, 실무교육. 저 지금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쳐봤습니까? 나와요? 예.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예방교육이라고 했어요. X.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협동조합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사회적 X.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래서 3번 X.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이상일 것. 맞죠? 꼭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이상일 것 하면 X죠.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법상 회사인 경우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2분의 1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옛날에 2분의 1이었거든요. 3분의 1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개정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도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사들을 고용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바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 절차까지 했는데요. 개업 절차. 지금 115페이지까지 했고요. 115페이지까지. 117페이지에 보면 등록증 게시 및 명칭 사용이 있는데요. 게시까지 오늘 117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게시.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벽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해놨죠. 4가지입니다. 4가지. 게시하는 게 4가지. 저는 등수보자 그냥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사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자격증 원본.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근데 지금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입법 예고는 입법 예고 이거 한번 지금 휴대폰 치보세요. 입법 예고 어디서 찾냐면 국민참여 입법센터 치보세요. 휴대폰 가지고 국민참여 입법센터 치보시면 나옵니까?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가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치보면은 거기에 검색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법도 있고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나옵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라고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을 해. 예, 거기 가면 개정될 예정이라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앞으로는 게시해야 된다고요.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이걸 앞으로는 표시하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치 보면. 그 이런 사이트는 좀 기억하고 있다가 자꾸 공부하면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필요하면. 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는 걸로 바뀌냐 하면은 지금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가세사업자는. 근데 간이가세사업자는 4%밖에 못 받아요. 간이가세사업자이면서 10% 받아 챙길까 봐 이제 간이가세사업자인지 일반 가세사업자인지, 일반 가세사업자는 8천만 원 이상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사업자고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간이가세 그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뭡니까?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뭐 시험에 세법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재료를 5,000원치 사가지고 이걸 10,0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10,000원이면 10%면 1,000원이죠. 1,000원 냅니다. 그래서 밥값이 얼마입니까? 11,000원이면 이게 부가가치세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카드 계산해 보면 10,000원짜리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뭐 9,9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카드 점표 보면. 그러면 매입세 5,000원 주고 샀으면 이 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500원이라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500원이고 여기 얼마에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 1,000원이네요.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면 이 1,000원에서 500원 빼고 나머지 500원 내는 게 이게 부가가치세라고요. 매출세액이 1,000원, 매입세액이 500원.
하면 1,000원 빼기 500원 하면 내는 세금 500원이 부가가치세라고요. 세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중개실무상 나중에 개업하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내야 돼. 사업을 하면 전부. 그 장사 식당 같은 거 하는 분들 가장 큰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10%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단일 세율이에요.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아까 6%에서 45%까지 차등 세율이잖아요.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큰데 식당은 뭐 매출액이 많다고 큰 게 아니라 똑같다고 1억을 매출하든 1,000만 원 매출하든 무조건 10%의 매출액. 결론은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면 손님한테 1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주변에서 전부 다 부가가치세 안 받는데 나만 받으면 손님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다 부가가치세를 받는 분위기라면 일반 과세 사업자 하는 게 낫겠죠. 받아가지고 내는 거니까 이렇게 세금 내는 사람하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하고 다른 세금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죠. 간접세. 직접세는 담세자, 납세 의무자, 돈 내는 사람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똑같은 걸 직접세.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그 세금이 있다고, 휘발유세 이런 게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파는 사람이 낸다고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 내는 줄도 모르잖아. 그냥 밥값 10,000원 냈다고만 생각하지. 세금 거기다가 1,000원 내라고 하면 엄청 열받겠죠. 그래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휘발유, 기름 같은 거 넣으면 간접세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 직접세는 사실은 낮아요. 재산세 같은 게 이게 뭐 지금 종부세 많다고 많이 말하지만 재산세 엄청나게 낮아요. 선진국에 비하면.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어도 내는 세금하고 집 가지고 있는 세금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동차는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세금은 똑같아요. 어쨌든 그 재산세 이런 거는 직접세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요. 간접세. 세금 내는 줄도 모르고 내고 있다고.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이걸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앞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이거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립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118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습복습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 보시고 시간 나면 학개론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